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동양 선수.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선수가 아닌 전설이 될 것이라고요. 2015년 여름 토트넘 훈련장에서 마주한 20살의 손흥민. 영국 프리미어 리그를 20년 넘게 취재해온 베테랑 기자 엘리자베스 밀러는 첫 만남부터 그에게서 특별함을 직감합니다. 아시아 선수들은 대부분 영어가 서툴러서 짧은 대답만 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겸손하지만 강렬한 눈빛, 완벽한 영어 실력,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팀을 하나로 만드는 리더십, 런던을 열광시킨 이름 손, 그리고 영국 아이들의 우상이 되기까지. 단순한 축구 선수를 넘어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손흥민 스피릿. 과연 엘리자베스 밀러 기자가 10년간 지켜본 손흥민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했던 손흥민의 진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전에 잠깐,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밀러입니다. 영국에서 20년 넘게 프리미어 리그를 취재해온 기자죠. 2015년 여름 토트넘 훈련장에서 처음 손흥민을 만났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은 무더운 8월이었어요. 토트넘이 레버쿠젠에서 온 새로운 한국인 선수를 영입했다는 소식에 여러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저 루틴한 인터뷰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시아 선수들은 대부분 영어가 서툴러서 통역사를 통해 짧은 대답만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훈련장 미디어룸으로 들어온 손흥민을 보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걸 직감했어요. 키도 생각보다 컸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긴장한 기색은 있었지만 당당했어요. 첫 질문을 던지기도 전에 손흥민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손흥민입니다. 완벽한 영어였어요. 발음도 깔끔했고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기자들도 놀란 표정이었죠. 저는 바로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토트넘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부터 토트넘의 역사와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공격적인 축구, 아름다운 축구를 추구하는 팀이죠. 저도 그런 축구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 사람들이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줬습니다. 단순한 답변이 아니었어요. 준비된 멘트도 아니었죠. 진정성이 묻어나는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질문을 이어갔어요. 프리미어리그 적응에 대한 걱정은 없나요? 물론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아요. 오히려 기대가 큽니다. 새로운 도전이니까요. 그때 손흥민의 미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자신감과 겸손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미소였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도 손흥민은 각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어요. 저에게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오늘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선수는 단순한 유망주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훈련장을 나서면서 동료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잘할 것 같아?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어요. 잘하는 정도가 아닐 거야. 이 리그를 바꿀 선수가 될지도 몰라. 그날 밤 기사를 쓰면서 저는 이런 문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토트넘에 온 이 젊은 한국인 선수에게서 특별함을 느꼈다. 기술적인 면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의 태도와 정신력만큼은 이미 프리미어리그 수준이다. 그 기사가 나간 후 편집장이 저를 불렀어요. 엘리자베스, 너무 호평한 거 아냐? 아직 경기도 안 해봤는데.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어요. 선수를 보는 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은 다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확신이 틀리지 않았어요. 아니, 제 예상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선수가 되었죠. 그 첫 만남에서 느꼈던 특별함이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진정성이었어요. 축구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진정성 말입니다. 첫 인터뷰 이후 저는 손흥민을 더 자주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선수들과 달리 손흥민은 인터뷰 요청을 거절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것도 항상 성의 있게 응답했습니다. 2015년 12월 크리스마스 특집 영상을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의 일이 기억나요. 보통 선수들은 정해진 질문에만 답하곤 하는데 손흥민은 오히려 먼저 제안했습니다.
한국어, 영어, 독일어로 인사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더 많은 팬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저는 놀랐어요. 선수가 먼저 이런 걸 제안한다고요? 촬영 전날 밤까지 새 언어로 인사말을 연습했다고 하더군요. 완벽주의자의 면모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촬영 당일 손흥민은 예상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그리고 스태프 한 명 한 명에게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오늘 고생 많이 하실 텐데 잘 부탁드립니다. 카메라맨도 조명 담당자도 모두가 손흥민의 진심 어린 인사에 감동했어요. 촬영이 끝나고 나서 카메라맨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 넘게 이 일 해봤는데 이렇게 정중한 선수는 처음이야. 진짜 특별한 사람이네. 2016년 봄 팬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적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손흥민은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질문하는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려고 노력하더군요. 톰이 좋은 질문이야. 대답해줄게. 엠마, 내가 궁금한 게 뭐라고 했지?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동했어요. 단순한 팬 서비스를 넘어선 진심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나서 손흥민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힘들지 않으세요? 손흥민은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힘든 게 아니에요. 즐거워요. 저도 어렸을 때 축구 선수를 좋아했거든요. 그때의 마음을 알아요. 제가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주면 아이들이 행복해 하잖아요. 그걸 보는 게 저도 좋아요. 그해 여름 아시아 투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선수들은 피곤해하며 의례적인 인터뷰만 했는데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현지 기자들의 질문 하나하나에 성의 있게 답했어요. 한국에서 온 기자가 한국어로 질문했을 때 손흥민은 한국어로 대답한 후 영어로도 다시 설명해 줬습니다. 다른 기자들도 이해할 수 있게 배려한 거였어요. 저는 한국 선수지만 토트넘 선수이기도 합니다. 모든 기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손흥민이 단순히 좋은 선수가 아니라 진정한 프로페셔널이라는 걸 말입니다.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대하는 태도, 팬들을 대하는 마음, 모든 면에서 완벽했어요. 2017년 초 동료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손흥민 인터뷰하기 어때? 다른 선수들과 비교하면? 저는 주저없이 답했어요. 가장 인터뷰하기 쉬운 선수야. 아니, 쉬운 정도가 아니라 즐거워. 항상 진심으로 답하거든. 그리고 우리 기자들의 일도 이해해줘. 정말 그랬어요. 손흥민은 우리가 어떤 기사를 써야 하는지, 어떤 앵글이 필요한지까지 고려해서 답변해줬습니다. 마치 미디어 전략 전문가 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손흥민의 일관성이었습니다. 경기를 잘한 날이나 못한 날이나 태도가 똑같았어요. 승리한 후에도 겸손했고 패배한 후에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손흥민이 단순한 축구 선수를 넘어선 인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취재 대상을 넘어서 존경하는 사람이 된 거죠. 2019년 손흥민이 토트넘의 주장 완장을 차게 되었을 때 저는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4년간 지켜본 그가 드디어 공식적인 리더가 된 거였으니까요. 첫 주장 경기 전날 미디어 데이에서 손흥민을 만났어요.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주장이 된 기분이 어떠세요? 무겁습니다. 하지만 영광스러워요. 이 완장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요. 손흥민의 대답에는 각오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각오는 곧바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본 손흥민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도 후배들을 챙겼지만 주장이 된 후에는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긴장하면 먼저 다가가서 어깨를 두드려주며 격려했어요. 괜찮아. 천천히 해. 우리가 도와줄게. 그해 겨울 유스팀과의 합동 훈련을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18세짜리 신입 선수가 실수를 연발하며 위축되어 있더군요. 다른 선수들은 별 관심이 없었는데 손흥민만은 달랐어요. 훈련이 끝나고 나서 그 선수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멀리서 봤지만 손흥민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조언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나중에 그 선수에게 물어보니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주장님이 처음 프리미어리그 왔을 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본인도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저도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손흥민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죠. 팀 분위기도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때 손흥민이 보여준 리더십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온라인 팬미팅을 할 때였어요. 다른 선수들은 카메라 앞에서 어색해했는데
손흥민은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끌어갔습니다. 팬 여러분, 힘든 시기지만 함께 이겨내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동료들에게도 눈짓하며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했어요. 덕분에 어색했던 분위기가 금세 화기애애해졌습니다. 기자단 사이에서도 손흥민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좋은 선수였다면 이제는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동료 기자 마크가 저에게 말했어요. 손이가 있는 라커룸은 항상 따뜻한 것 같아. 선수들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 정말 그랬어요. 손흥민이 주장이 된 후 팀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선수들이 더 단합되어 보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2021년 중요한 경기에서 팀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손흥민의 모습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후반전에 2골 뒤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손흥민이 동료들을 하나씩 불러 모았어요. 비록 멀리서 봤지만 손흥민의 몸짓과 표정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포기하지 말자는 듯이 동료들을 격려하는 모습이었어요. 결국 그 경기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죠. 경기 후 인터뷰에서 동료 선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장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뛸 수 있었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손흥민이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 팀을 하나로 만드는 진정한 리더라는 걸 말입니다. 유럽 무대에서 아시아 선수가 주장이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하지만 손흥민은 그 부담을 오히려 동력으로 바꿔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팬들, 그리고 우리 기자들까지도 인정하는 리더가 되었어요. 2019년 6월 1일 마드리드에서 열린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저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토트넘이 리버풀에게 2대0으로 패했을 때 손흥민의 표정을 봤거든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 다른 선수들은 실망감에 빠져 있었는데 손흥민만은 달랐어요. 슬픔보다는 분노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분노라기보다는 간절함이었을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우연히 손흥민을 마주쳤어요. 로비에서 혼자 앉아 있더군요.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손흥민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쓸쓸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괜찮습니다. 다만 아쉬워요. 정말 아쉬워요. 또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라요. 아니,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때 손흥민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패배를 받아들이면서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영상실에서 손흥민을 다시 봤어요. 혼자서 전날 경기 영상을 돌려보고 있더군요. 몇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호텔 직원이 말해줬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선수는 분명 다시 기회를 잡을 거라고, 그리고 그때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라고. 시간이 흘러 2025년이 되었어요. 손흥민은 어느덧 33세가 되었고 토트넘에서 10년째 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는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트로피는 없었어요. 유로파리그 결승전이 다가왔을 때 저는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6년 전 마드리드에서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손흥민에게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승전 전날 빌바오에서 손흥민을 만났습니다. 6년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더 성숙해 보였고 무엇보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긴장되세요? 물론이죠. 하지만 6년 전과는 다른 긴장감이에요. 그때는 두려움이 있었다면 지금은 기대감이 더 커요. 무엇이 달라졌나요? 경험이겠죠. 그리고 팀워크. 6년 전에는 개인적으로 잘하려는 마음이 컸는데 지금은 팀의 우승만 생각해요. 경기 당일 손흥민이 부상으로 선발 출전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6년을 기다린 기회를 부상 때문에 놓칠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브레넌 존슨이 전반 42분 결승골을 넣었을 때 벤치에서 뛰어오르며 환호하는 손흥민의 모습을 봤어요. 자신이 뛰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팀을 위해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22분 드디어 손흥민이 교체 투입되었어요. 히샬리송과 자리를 바꾸며 그라운드에 들어서는 순간 경기장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손이 관중들의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6년 전 마드리드에서 아쉬워하던 그 선수가 드디어 자신의 순간을 맞이한 거였어요. 비록 20여 분밖에 뛰지 못했지만 손흥민은 그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료들을 격려하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경기가 끝났을 때 손흥민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표정에는 안도감과 감사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6년 전 마드리드에서의 약속을 드디어 지킨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보다 더 큰 기사는 없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경기가 끝나는 순간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트로피를 든 손흥민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경기장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토트넘 선수들이 서로 얼싸안으며 기뻐하는 모습, 관중석에서 눈물을 흘리는 팬들의 모습이 한 프레임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오직 손흥민만 보였어요. 주장 완장을 찬 채로 동료들과 포옹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 말입니다. 트로피 세리머니가 시작되었어요.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가장 먼저 트로피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칠 수 없었어요. 유럽 축구 연맹 관계자가 손흥민에게 트로피를 건네는 순간 전 세계 카메라가 그를 향했습니다. 손흥민은 트로피를 받자마자 하늘 높이 들어올렸어요. Yes, we did it. 손흥민의 외침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펜을 들고 메모했어요. 이보다 더 완벽한 순간은 없을 것이다.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더 있었어요. 트로피를 든 손흥민이 포디움에서 내려와 동료들에게 다가갔는데 제임스 메디슨과 데얀 쿨루셉스키가 손흥민의 목에 메달을 걸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손흥민이 세리머니 과정에서 메달을 놓쳤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동료들이 먼저 알아차리고 자신들의 메달을 벗어서 손흥민에게 걸어준 거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이 단순히 주장이라서 존경받는 게 아니라 진짜 동료들의 사랑을 받는 리더라는 걸 말이에요. 세리머니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인터뷰가 시작되었어요. 전 세계 수십 개 방송사가 손흥민과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죠.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손흥민은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어요. 목소리도 떨리고 눈가에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15년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해냈어요. 동료들에 대한 고마움도 클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모든 동료들, 코칭 스태프, 그리고 팬들 덕분이에요. 그때 손흥민이 갑자기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엘리자베스, 당신도 고마워요. 10년 동안 저희를 지켜봐 주셔서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저를 기억해 준다는 게 감동적이었거든요.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저는 곧바로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헤드라인부터 고민했어요. 어떤 표현으로 이 순간을 담아낼 수 있을까? 결국 이렇게 정했습니다. 레전드란 타이틀이 가장 자연스러운 남자 손흥민. 기사 내용도 평소와 달랐어요. 객관적인 사실 전달보다는 감정적인 묘사에 집중했습니다. 손흥민이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15년간의 기다림, 수많은 좌절과 실망,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의지가 모두 그 한순간에 응축되어 있었다. 동료들이 그의 목에 메달을 걸어주는 모습에서 진정한 리더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손흥민은 혼자만의 승리가 아닌 모두의 승리를 만들어낸 주장이었다. 기사를 다 쓰고 나서 편집장에게 보냈어요. 몇 분 후 전화가 왔습니다. 엘리자베스, 이 기사 정말 좋아. 감동적이야. 너의 10년 취재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네.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뿌듯했어요. 손흥민의 첫 우승을 제 펜으로 기록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우승 다음 날 런던으로 돌아온 토트넘의 우승 퍼레이드를 취재하러 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토트넘 구장 주변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영국 팬들뿐만 아니라 한국 팬들도 정말 많았어요. 태극기를 들고 온 사람들,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가족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퍼레이드가 시작되기 전 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70대로 보이는 영국인 할머니였는데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계시더군요. 할머니, 손흥민을 좋아하세요? 물론이지. 우리 손이는 특별해. 축구도 잘하지만 사람이 좋아. 손이라고 부르시네요. 그렇지. 이제 우리 가족 같은 존재야. 손자가 손이 때문에 축구를 시작했거든. 그 할머니의 말에서 손흥민이 런던 시민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었어요. 오후 2시 드디어 퍼레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오픈탑 버스에 탄 선수들이 나타나자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토트넘, 토트넘, 손이, 우리 사랑해. 특히 손흥민이 트로피를 들고 손을 흔들 때마다 함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한 명의 아시아 선수가 런던 전체를 들썩이게 만드는 장면이었거든요. 퍼레이드 중간에 있었던 일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한 어린아이가 손이
라고 크게 외치자 손흥민이 그 아이를 발견하고 특별히 손을 흔들어줬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같이 손이 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마치 한국의 응원 문화가 런던 거리에 그대로 옮겨진 것 같았습니다. 국적을 초월한 하나의 목소리였어요. 토트넘 구장에 도착해서는 더욱 감동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4만 명이 넘는 팬들이 구장을 가득 메웠는데 손흥민이 무대에 올라서자 기립박수가 5분 넘게 계속되었어요. 손이. 구장 전체가 손흥민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메모했어요. 손흥민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토트넘 팬 여러분, 우리가 해냈어요. 그 한마디에 구장이 다시 한번 폭발했어요. 손흥민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15년을 기다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우리의 힘이었어요. 그때 관중석에서 누군가가 우리가 손이를 사랑해 라고 외쳤고 순식간에 전체가 따라 불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승 기념 행사가 아니라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퍼레이드가 끝나고 나서 저는 곧바로 기사를 썼습니다. 헤드라인은 확실했어요. 이건 런던의 우승이 아니라 손흥민의 시대다. 기사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런던 거리에서 가장 많이 들린 이름은 선이었다. 한국어 발음 그대로 손이라고 부르는 영국 팬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통합을 보았다. 국적과 인종을 초월해 한 선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런던. 이것이 바로 스포츠의 힘이고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힘이다. 그날 밤 편집장이 전화했어요. 엘리자베스, 오늘 기사 반응이 폭발적이야. 클릭 수가 역대 최고래. 그럴만해요. 정말 특별한 하루였거든요. 너도 10년간 손흥민을 지켜본 보람이 있겠어. 정말 그랬어요. 런던을 감동시킨 손흥민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기록할 수 있어서 행운이었습니다. 우승 한 달 후 손흥민이 참석한 유소년 축구 교실을 취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런던 외곽의 작은 축구 클럽에서 열린 행사였는데 제가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행사장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벌써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대부분 8세에서 12세 정도로 보였는데 모두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인 건 영국 아이들이 손흥민의 한국어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손흥민.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발음이었어요. 손흥민이 도착하자 아이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의 첫 마디가 제 마음을 울렸어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만나서 정말 기뻐요. 아이들을 향한 진심 어린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이들 사이로 들어가서 하이파이브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훈련이 시작되자 손흥민의 또 다른 면모를 볼 수 있었습니다. 축구를 잘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서툰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관심을 보였어요. 한 구석에서 혼자 공을 차고 있던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손흥민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이름이 뭐야? 엠마예요. 엠마, 축구 좋아해? 네, 하지만 잘 못해요. 그때 손흥민이 무릎을 꿇고 엠마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 즐기는 게 중요해. 나도 처음에는 잘 못했어. 정말요? 정말이야. 열심히 하면 돼. 넌 할 수 있어. 그 대화를 들으며 저는 감동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가 한 아이를 위해 보여주는 진심이었거든요. 훈련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손흥민에게 몰려들어 질문을 쏟아냈어요. 어떻게 하면 축구를 잘할 수 있어요? 프리미어리그는 어때요? 한국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 손흥민은 모든 질문에 성의 있게 답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질문에는 웃으면서 이렇게 답했어요. 김치찌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도 먹어봐요. 아이들이 김치찌개를 따라 말하며 웃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요. 행사가 끝날 무렵 한 아이가 손흥민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그 자리에서 편지를 읽어본 손흥민의 표정이 변했어요. 감동한 표정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손흥민 선수님, 저는 팀에서 제일 못해요. 하지만 오늘 선수님이 저도 할 수 있다고 말해주셔서 용기가 생겼어요. 열심히 연습할게요. 편지를 쓴 아이는 앞서 말했던 엠마였어요. 손흥민은 엠마를 다시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엠마, 이 편지 정말 고마워. 나도 힘이 나. 꼭 축구 계속해. 약속이야. 그 순간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손흥민이 단순히 축구 선수가 아니라 아이들의 꿈과 희망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행사가 끝나고 나서 축구교실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선수는 처음 봐요. 어떤 점이 특별한 것 같나요? 진심이 느껴져요. 다른 유명 선수들도 왔었지만 대부분 형식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달라요. 정말 아이들을 좋아하는 게 보여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한 기사로만 끝내면 안 되겠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습니다. 손흥민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진정한 롤모델의 의미에 대한 다큐멘터리 말이에요. 며칠 후 엠마의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엠마가 그날 이후로 매일 축구 연습을 해요. 손흥민 선수와의 약속을 지키려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어요. 손흥민은 단순히 기록으로만 남을 선수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히 남을 선수라는 걸 말입니다. 우승 후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흥미로운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토트넘 훈련장에서, 미디어 센터에서, 심지어 팬들 사이에서도 손흥민 스피릿이라는 말이 자주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유행어 정도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의미가 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토트넘 유스팀 코치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요즘 아이들이 손흥민처럼 하자는 말을 자주 써요. 어떤 의미로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팀워크를 중시한다는 뜻도 있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손흥민이 남긴 것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정신적 유산이라는 걸 말이에요. 미디어팀 직원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일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점이 뭔가요? 젊은 직원이 답했어요. 일관성이에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똑같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먼저 챙겨요. 구체적인 예가 있나요? 크리스마스 때마다 우리 스태프들 선물을 챙겨주세요. 비싼 건 아니지만 한 명 한 명 신경 써서 준비하시죠. 베테랑 스태프는 이렇게 말했어요. 20년 넘게 이 일을 해봤는데 손흥민 같은 선수는 처음이에요. 스타가 되어도 변하지 않아요. 팬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토트넘 팬클럽 모임에 참석해 본 적이 있는데 팬들이 손흥민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손이는 우리 팀의 자랑이야. 아이들이 손이를 보고 축구를 시작해. 손이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들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삶의 모델이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손흥민 동상 청원이었습니다. 토트넘 팬들이 구단에 손흥민 동상 제작을 요청한 거였어요. 청원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역사를 바꾼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토트넘의 정신을 보여준 선수라는 점입니다. 그의 프로 정신, 팀워크, 그리고 팬들을 향한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청원에 대한 손흥민의 반응이 정말 그다웠어요. 정말 감사하지만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해요. 은퇴하고 나서 생각해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우선이죠. 겸손함까지 완벽했어요. 마지막 인터뷰에서 저는 손흥민에게 물었습니다. 본인이 남기고 싶은 유산이 있다면 뭔가요?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기록보다는 마음을 남기고 싶어요.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마음,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마음, 그리고 함께하면 더 좋다는 마음이요.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일이죠. 맞아요.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손흥민이 남긴 것은 트로피나 기록을 넘어선 무언가라는 걸 말이에요. 지금도 토트넘 훈련장에 가면 손흥민 스피릿을 느낄 수 있어요. 선수들이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팀워크를 중시하는 모습에서 말이에요. 10년간 손흥민을 지켜본 기자로서 저는 확신합니다. 손흥민은 수치를 넘어서 기준이 되었어요. 아시아인의 새로운 기준, 프로 선수의 새로운 기준, 그리고 인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거죠. 손흥민은 경기에서의 활약만으로 레전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팬에 대한 사랑, 그리고 팀에 대한 헌신으로 전설이 되었습니다. 기자로서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저는 손흥민을 존경합니다.